마르코폴은 시흥 20일 실천협의회 여기 보면 써있고 그 가로치고 시흥의제 20일 이름이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강석환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는 분, 좀 아는 분이 있고요. 좀 조금 아는 분이 있고 좀 낯선 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처음 보는 사람 계시고 좀 어떻게 저렇게 좀 봤던 분, 또 가깝게 봤던 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강석환이나 저 처음 보시는 분 들어보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폴은 시흥 20일에서 환경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오셨는데 저희가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오다가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 제가 요새 그 시간이 제가 66년생이에요. 50 하나죠. 50살 넘어가니까 이게 나이 까먹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저는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이게 세월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은 더 빨리 가겠지만 근데 세월이 날 단위로 가고 주 단위로 가고 연 단위로 가고 10년 단위로 가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주 단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주 단위로요. 시간 가는 걸 느껴. 주 단위로. 우리 공익근무더라고.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명이 내가 뒤에 있는데 야 나는 100주 남았어. 야 난 70주 남았어. 나는 35주 남았어. 그래. 난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시간과 세월이 주 단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젊었을 때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가는데 일주일이 안 가. 일주일은 가는데 1년은 가. 그런 시간을 또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학생운동하다 교도소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교도소에 있을 때는 또 하루는 가는데 일주일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1년 단위로 가신대요. 그냥 조금 있으면 1년이 가버린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단위로 한 달이 빨리 가요. 어때? 한 달이 하루 같이 가요. 뭐 하루가 일주일 같이 가.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 정도 70 정도 되셔야지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40대 때까지는 나이를 기억했거든요. 몇 살. 근데 지금 66년생이라 지금 66년생이 50 하나가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50 넘어가서부터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방위들은 주 단위로 시간이 간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시흥의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시흥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흥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중에 시흥의 역사 강의가 있었나요? 기회가 되면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흥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시흥의 환경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시흥 개꿀 습지학교라는 거 여기 습지보호 지역으로 제 시흥 개꿀이 지정되는데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이 상도 주시더라고. 여기에서 습지보호 지역 지정하는데 아주 애를 썼다고. 근데 습지보호 지역 지정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제 습지 안내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개꿀 습지학교라는 아카데미를 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쭉 짜면서 거기다 이제 시흥의 역사 이걸 넣었거든요.
사실 뭐 습지나 환경 관련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싶은데 왜 그걸 넣냐면 그 역사나 문화 속에 이 환경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나 문화를 아시는 게 환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흥의 역사 중에서 시흥의 환경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흥의 역사에서 시흥의 환경을 크게 바꾼 사건이나 일. 예? 선생님들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 첫 번째로. 그렇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 시야 방조제 때문에 뭔가 시흥이 크게 변화한 것 같아. 또 지금의 시흥이 크게 변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일. 일단 뭐 시화방조제나 시화공단 조성은 시흥의 반을 바꿔버렸죠, 완전히. 제가 이제 매화동에 사는데 매화동도 아주 그 농촌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이고 도농 복합동이야. 한 13,000명. 근데 매화동이 생긴 이래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화동에 공단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까지 바뀌어요. 일단 인구 구성부터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새 또 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지. 지금까지 그 농촌 지역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환경의 변화물 그런 계기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삶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흥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 시야 방조제에는 좀 많은 시흥의 영향 삶을 문화를 바꿨죠. 이렇게 큰 국가 공단이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게 있고 또 시흥 지금의 환경을 바꾼 게 한 300년 전에 있었어요. 호조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 시화 방조제를 만든 것만큼 큰 변화가 3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300년 전에도 시야 방조제가 지금 뭐 그게 한 20kg 되나요? 우리 최대로 큰 방조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호조벌도 방조제를 막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방조제가 지금 길에 묻혀 있는데 그 방조제를 이용해서 길을 냈잖아요. 시야 방조제도 그 호조벌을 만든 방조제도 그 위로 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300년 전에 그때도 이제 거기가 다 이제 물이 들어왔지. 지금 논 있는데 정왕동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쪽은 다 논이 더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논 있는 데가 다 바다였잖아요. 근데 시와 방조제 같은 호조 뚝방 호주에서 이조 예조 호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호조 그 걸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방조제를 만들어서 논이 생겼죠. 그러니까 논이 생기니까 그쪽에 삶이 또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에 바다에서 조개 캐고 배 타고 이런 분들이 그때는 배 타고 고기 잡는 게 상당히 불안정한 경제적 삶이에요. 물론 물고기가 많이 잡을 때는 많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바다 나가서 잡을지 못 잡을지. 근데 이거 노는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주해 오죠. 저기 논이 생겼으니까 농사지로. 그래서 시흥에는 제가 봐서는 그 두 가지가 시흥의 환경을 거의 뭐 개벽하다시피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시흥의 환경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좀 이제 변화가 있는데 1914년에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의 시흥시 땅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영등포, 구로구, 우리 시로는 뭐 시흥 100년 역사에서 뭐 9개 시군이 예전에 이 시흥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그걸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시흥이었다. 영등포, 구로구, 뭐 안양 뭐 이런 데 그러면 우리도 소래산이 아니라 관악산을 우리 산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흥의 환경이 좀 풍성해졌겠지. 그래서 행정개편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도죠? 몇 년도에 시가 신격됐죠? 89년에 시흥시가 돼서 그전에는 시흥군이었는데 시흥시가 되면서 우리 뭐 소래읍이하고 뭐 몇 개 이렇게 안산에서 갖고 있던 땅을 합쳐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시흥의 환경이 지금 된 거죠. 그 전에 있던 뭐 1914년에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시흥의 자연환경들이 이제 축소되면서 뭐 안양시 승격돼서 나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쪼그라지는 시흥시죠. 근데서 하나씩 다 이제 뛰어나가다가 근데 이제 우리 시흥시는 이제 100년 사업하면서 종갓집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우리가 종갓집이다. 그렇게 큰 도시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좋은 얘기고요. 하여튼 그런 행정 개편에 의해서 또 시흥의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300년 전의 과정과 이런 쭉 있으면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시흥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에코센터에 뭐 자원봉사를 하든 뭐 기후 변화를 하든 뭘 하든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게 여러분들 자신도 풍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시흥의 환경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흥의 환경하면 시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시와 공단, 뭐 호조벌, 또 그렇죠 객골, 또 뭐가 있어요? 소래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많이 나야 돼. 시흥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물왕저수지도 있고 군자봉도 있고 오이도 관곡지 옥구공원 막 이게 막 한 20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시흥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흥의 환경하면 저는 이제 시흥에 온 지 한 15년, 16년 정도 됐어요. 부천에 있다가 왔는데 이제 오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활동가요. 시민운동가. 이제 시흥의제라는 조직에 오면서 환경운동, 환경 관련 일을 하는데 그 전에는 학생운동 하면서 교도소도 가고 시민운동도 쭉 했던 사람이에요. 하면서 뭐 아이들 시흥시에 이제 학교급식에 우리 시흥쌀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정부에서 양곡으로 한 3, 4년 묵혔던 쌀로 밥을 애들 줬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시민운동을 하는 제가 봐서는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질 나쁜 정부미로 몇 년 묵은 거를 밥을 주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흥에서도 좋은 쌀이 났어요. 많이 나. 근데 이 쌀은 학교를 안 가. 그리고 이 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걸 헐값에 다른 도시에다 팔고 있어. 그래서 이건 좀 부당해.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시흥시 학교급식 운동본부라는 걸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만들어서 농민들의 쌀을 수매해서 이 쌀로 우리 애들한테 햅쌀로 밥을 해주자. 그러면 농민도 좋고 아이들도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런 운동.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 그 후로 저 그때 뭐 단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쌀 들어가는 게 그 이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그다음에 요 전전시장이 이현수 시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뇌물을 먹고 교도소에 가셨어요. 이게 뭐 우리 시장들이 그 전에 다 구속되거나 뭐 사법 처리 받았거든요. 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은 너무 많이 먹고 가가지고 아예 구속이 돼 버렸어. 근데도 거기에 있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 이건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소환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또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거 전문가예요. 근데 여기 의제라는 조직에 오니까 의제 하는 일이 90% 이상이 환경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환경이 사실 좀 잘 모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시흥 갯골 습지보호 지역 이제 제가 뭐 소환 운동도 하고 학교 급식도 했으니 저 습지보호 지역 지정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지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시민들이 같이 해주셔서 하여튼 그런 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시흥의 환경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보인대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시와호, 시화공단, 반월공단, 대기오염, 악취, 오이도, 민간환경감시단, 말굴물관리센터, 아세아제지, 갯벌, 완충녹지, 옥구공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물왕조수지, 보통천, 시화방조제, 소래산 절개 반대, 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래산, 그다음에 호조벌 친환경농업, 갯골생태공원, 소래포구,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그린웨이, 레미콘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저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시흥의 환경하면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거의 아는 일이죠. 이 에코센터도 요새 제 관심사예요. 여기 잘 할라나 에코센터가. 에코센터 운영위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에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저 건국대 기관인데 지역사회에 하고 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 넣었거든요. 뭐 공무원이나 이 단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저를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내만갯벌, 모세달 뭐 요새 제 관심은 또 레미콘 공장입니다. 레미콘 공장에 지금 저기 그 호조벌에 들어선다고 해요. 레미콘 공장에 들어서면 그 호조벌 있는 데들은 논도 오염되고 호조벌로 흘러가는 보통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 보통천이 갯골로 들어가는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레미콘 만든 물들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근데 재판에 졌어. 그래서 1심에 져서 레미콘 공장 지라고 허가가 났네. 그래서 또 항소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환경을 쭉 하면서 환경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도 환경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낯선 거 있대요. 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은 들어보셨대요? 저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방조제 막으면서 시와 방조제 막으면서 저기에다 막 공단을 더 넓게 막 만들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기구라고 저걸 만든 방조제를 만든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만든 조직인데 저기서 개발 계획 같은 걸 다 심의해요. 아주 그 정왕동 관련해서는 아주 영향력이 되게 큰 조직이에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사람도 저는 생각나는 사람 이용성도 여기 있고 서정철 이용성은 여기 에코센터 교육팀장 환경하면 또 사람도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흥시의 환경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요? 에코센터장? 우리 시흥시장? 그러니까 시흥하면 저는 여기 강석환도 있듯이 여기 뭐 서정철은 시흥 환경운동연합을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한 데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야. 예전엔 지금은 옥시 아웃 캠페인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옥시 때문에 가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용성 팀장도 환경교육 하는 데는 뭐 열심히 오래 한 그 지역 후배고 그래서 하여튼 환경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환경하면 한 20개 정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부터 기관 그다음에 사건 뭐 자연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같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시흥시 그 지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이쪽이 정왕동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뭔 도시가 이만큼만 돼도 많은데 이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양적으로는 한 3분의 1 빼냐 안 돼. 그죠? 땅의 양적으로는. 근데 인구는 반이에요,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죠. 인구 밀도가 높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아까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는 뭐 다른 데도 산도 있어. 하천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산이 뭐 좋은 산이에요? 소래산 300m도 안 돼. 작아. 하천 뭐 서울만 해도 한강 있고 큰 하천들 있잖아요. 뭐 진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자연환경이 우수한. 근데 우리 시흥의 하천 보면 좀 그래. 그죠? 다른 데 있는 하천. 근데 우리가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있어. 뭐죠? 갯벌. 그다음에 또 시야호도 없어. 좀 갖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건 딴 데 줘버리고 싶잖아. 근데 딴 데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환경.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우리 소래산이 어떻고 그거 뭐 하면은 딴 데서 뭐라 그래. 그 뭐 소래산 가지고 그러냐. 적어도 관악산 정도는 가지고 뭐 생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해야지. 물론 우리 소래산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소래산 정도의 산 딴 데도 다 많아요. 그래서 딴 데 못 가진 거. 시와호를 중심으로 한 정왕동의 환경은 진짜 독특한 환경이에요. 좀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갯벌. 습지보호 지역이 있는 도시예요. 습지보호 지역 12개 밴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또 경기도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화성 가면 뭐 제부도 갯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화성도 있고 안산도 갯벌 있고 평택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넓은 갯벌이 있는데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데는 없다는 게 중앙정부 전문가 판단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 화성에 뭐 어디 갯벌 어디 뭐 백사장이 얼마나 좋은데 시흥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러면 국가에서 진짜 여긴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그럼 화성 거기를 하지. 우리 시흥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시흥이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보호해야 될 우수한 자연환경, 갯벌을 가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딴 데 없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흥의제. 이런 게 또 있죠. 제가 속한. 그래서 딴 데 없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시화공단과 환경. 이게 우리 시흥의 절반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규정 지어버렸어요. 저 시화공단하고 시화호가. 외부에서는 시흥에 산다 그러면 제가 매화동에서 사는데도 거기 시화공단 때문에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아무 상관 없거든요. 시화공단 매화동하고 은행동 사는 진짜 은행동이나 대화동 사시는 분들 그쪽 잘 몰라요. 떨어져도 있고 근데도 거기 어떻게 사니 그래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세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이 시화공단 지금은 시흥 스마트허브라고 그래요. 이제 시화공단이 좀 그렇잖아요. 시화공단이 좋은 것 같아요. 시흥 스마트허브가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하잖아. 스마트허브가. 근데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시화공단이 시흥의 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도권 내에 이제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저 영등포나 이런데 수도권 내에 공장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저도 구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쪽 주변 다 구로공단도 물론 크게 있었지만은 동네마다 조그만 공단들이 다 있었어요. 신도림동에 또 있었고 지금은 금총 가산동으로 바뀌었는데 가리봉동 아세요? 가리봉동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감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더 확장하려고 하니까 용지가 부족한 또 못 짓게 수도권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산업 용지 플러스 이제 도심에 사람들이 차니까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주거 용지를 해서 하려고 77년부터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제목이 반월 특수지역 안산 시화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업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은 거의 MTB라는 그 시야호 막아가지고 그 안쪽에 북측 간석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다 메꿨어. 근데 아직 화성 쪽은 엄청나게 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시야오 막아가지고 땅이 얼만큼 생겨났는지 아세요? 우리 시흥시 제가 개발 사업자라도 좀 매력이 있는 게 없던 땅이 엄청나게 생긴 거야. 시흥시 면적이 그 경기도에서 다른 30개 시군 중에 작지 않아요. 근데 시흥시만큼의 면적이 생겨났어요. 땅덩어리가. 그거 막아서. 그래가지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해가지고 막 그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그러지, 돈 벌기가. 그 개발 수자원공사라는 개발 주체인데 거기는 없는 땅 만들어가지고 땅 팔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 물론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이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쓰겠지만 꼭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하여튼 엄청난 땅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쭉 해서 면적이 232 제곱킬로미터네. 하여튼 시흥의 면적만큼 안산이 우리 시흥의 면적의 반도 안 돼요. 안산이 시흥의 면적의 3분의 1 정도 빼니 안 돼요.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 특히 안산이라고 그랬나? 안양 같은 경우에 안양 면적에 한 세 개 땅덩어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거 막아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죠. 수도권에 그것도. 저기 뭐 전라도나 이게 아니고 수도권은 왜 좋냐면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이나 이게 집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든 공장용지든 장사가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다 막은 거예요. 방주제로.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시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서 시흥에 이제 다 저쪽에 염전 땅이었잖아요. 지금 막기 전에 일제시대에 이제 그 드러난 그 뻘 같은 데를 조금 해가지고 땅으로 만들어서 염전했잖아요. 거기가 군자염전이에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를 그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0대들. 이거 손 들면 50대들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아직도 그 펌프질하는 그 초가상가 같은 집에서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올라요.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그 있잖아요, 펌프 그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 무대가 거기에요. 우리 그 지금 정왕동 무슨 공장 터겠지 지금은. 하여튼 그 염전을 개발했다가 이제 더 아주 방조제까지 막아서 그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이에요. 70년대 그 막기 전에 뭐 이게 이제 수인선 지금 소래역 가는 거 있잖아요. 소래역 여러분들 철교 있잖아. 그거 거기로 다녔던 거고 이제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옥구공원산, 옥구산 거기고 이게 오이도. 이거 여기 이제 다 요 앞에를 여기가 오이도죠. 요 앞에 이제 여기 시화방조제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적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염전으로 이렇게 있던 땅인데 여기를 다 이제 흙 갖다 보여. 그래서 산을 하나 없앴잖아. 정왕동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해서 뭐 그런 말도 있지만 뭐 금방 산 하나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도 없애는 환경을 만든 거죠. 우리 정왕산이라고 정왕동 그거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 산에 지금 요새 산이나 이런 강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휴식터나 이런 쉼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막아서 여기 공단 만든 데는 돈은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휴식도 물론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경제 근데 과연 이걸 뻘로 이 바다로 뒀을 때 경제적 효과와 지금 공단을 들어서 거기서 나는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게 낫냐? 그럼 지금은 이걸 그대로 두고 바다에서 이걸 채취하면서 잡으면서 자연 관광을 하면서 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높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의 삶 또 그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미치는 우리 정서적 뭐 이런 영향들 있잖아요. 하면 훨씬 높다고 그래요. 이거 근데 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냥 매워서 뭔가 경제 활동을 급하게 빨리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걸 위주로 나라가 돌아갔던 거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환경 관련 교육을 받으러 오시고 교육을 기획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제가 시흥에 가서 활동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기획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이런 강의를 많이 만들긴 해요. 근데 듣지를 않아. 그래서 아는 건 없어. 근데 기획은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한 200명, 300명. 너무 지금 부족해. 뭘 좀 하려면 없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막 다 한 5군데 6군데 가서 갯벌도 보호하고 아이들한테 갯벌 관련해서 교육도 해줘야 돼. 애들이 그런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민들도 이제 알고 싶어해. 저 시흥 갯골에 그냥 와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거기를 안내받으면서 설명하면서 듣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뱃놀이나 관광이야 그냥. 아 좋다.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거기서 순천만도 가면 해설사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설을 들으면 더 많이 들리고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너무 모자라. 그래서 좀 이런 환경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선생님 우리 시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 이런 공부도 하시고 또 내가 아는 것들을 또 알려도 주시고 이런 분들이 나는 수백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모자라다. 하여튼 옛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지금 시화공단이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엄청난 생산 효과가 있어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이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여기 다 물 들어와서 여기 지금 오이도 앞에 그 횟집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 뒤에 여기 파란 녹색 있잖아요. 여기에 그 집 짓고 사람들이 여기 바다 나가서 조개 잡고 배 타고 나가서 했던 건데 이걸 메운 거예요. 갯벌을 메워가지고 주거단지를 조성한 거죠. 이것도 시흥에 있는 환경단체들 또 가서 엄청 싸웠죠. 왜 메꾸냐. 돌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여기 녹지대나 주거지를 잘 활용했으면 더 좋은 경관과 자연환경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냥 땅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방조제 이쪽에 시화호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시화 MTB 지금은 다 이렇게 여기를 막으면 일단 물들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드러나. 그럼 여기에다 또 방조제 같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전한 땅이 되는 거지. 왜 방조제를 막으면 땅에 드러날까? 바닷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이 확 줄잖아요. 인위적 조절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걸 다 빼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완전히 시화호가 다 없어지고 이 땅이 다 이 시화호가 다 땅이 되겠죠. 그럼 다 메워가지고 다 공장 지으면 더 좋겠잖아. 그죠? 개발론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아서 그 물을 다 빼고 그렇게 땅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왜 막았냐? 여기를 그렇게 하지 왜 안 했냐 하면 여기 물을 여기 드러난 땅들 이런 땅을 이렇게 나니까 여기를 다 여기는 아니지만 요 안쪽에 화성 쪽에 드러난 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농지로 쓴다 그랬어. 우리나라 쌀 생산하게. 그러려면 물이 필요해. 물을 여러분들 호접벌도 농사 지려면 저수지가 우리 시흥시가 저수지가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저수지가 많나. 제가 부천에 있다 왔는데 우리 저쪽 정왕동은 몰라도 이쪽 호접벌 있는 데는 저수지가 엄청 많아요. 왜냐? 그 물을 놨다가 논에 물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저수지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래서 이걸 농업용수로 쓰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썩어서 난리가 난 거지. 농업용수는 개뿔 뭐 공업용수도 못 쓰는 그런 이렇게 그걸 모르고 농업용수로 쓴다고 이걸 막은 거죠. 이거.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 군자 아까 70년대가 30년 만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들 이후에 다 이사 오셨죠? 그죠? 여기 원래 원주민 계세요? 원주민께서 많이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94년도에 그렇게 막아 놓으니까 이게 89년인가 이게 딱 막았거든요. 막고 나니까 이제 뭐 만세 부르고 그때 사진 보면 막 난리 났어요. 잔치하고 야 드디어 완공했다. 뭐 이제 우린 잘 살게 될 거야. 뭐 깽가리 치고 막 잔치하고 막 만세 부르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89년인가 뭐 80 몇 년인가 이때 나올 텐데 그러고 나서 94년도에 이렇게 돼서 이제 난리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뭐 까맣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됐어. 그리고 공단 이제 그렇게 해서 공단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 생산 우리가 뭐든지 저렇게 하면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막 이제 막 장밋빛 미래만 그렸는데 이런 현실이 올 줄 모르는 거지. 이제 MBC 97년 그 시화고 그럴 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막 눈물 나지요. 거기다가 구토 나지요. 어지러움증 나지요. 97년에 MBC 기자가 우리 정왕동 주민을 인터뷰한 거야. 자다가 냄새가 하도 심해가지고 가래가 끓고 피가 날 정도예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런 그 공단 옆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를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산 신도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잔동 뭐 이런데 옛날에 우리 거기 뭐 안산 여러분들 사리포구 가보신 분 들어보신 분 사리포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대 이상이에요.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 근데 하여튼 MBC에서 그때 우리 정왕동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환경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시화공단 공해 심각해서 근무교사에 가산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오려고 그래. 공단은 선생님들이 애들은 학교는 많은데 가르칠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거기 왜 안 오냐? 환경이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지 못할 환경이라고 선생님도 생각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 가산점을 주는 거는 벽지, 도선 섬, 벽지 아주 가기 어려운데 특수학교는 이제 뭐 특수한 그런 데는 인사상 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나 봐요. 저도 선생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하면은 울산도 만만치 않게 환경오염으로 지금은 낮았지만 한 대거든요. 환경병도 많이 생겼고. 근데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여기 보시면 시화공단에 인접해 있는 정왕동, 거머동의 군서, 하면, 서촌 초등학교 등 거기 초등학교 다 들어간 거예요. 애들 정왕동에 사시는 분. 애들 여 학교에서 키우셨죠?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 가산점을 줘야지만 선생님이 오는. 내가 거기 뭐하러 가? 딴 데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갈 때를 이렇게 써내거든요. 선생님 돌아요. 특히 공립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도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시화호 때문에. 또 주민들 매일 데모했습니다. 그분들. 이것도 97년에 하여튼 정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7년에 여기는 없었어요. 제2화학, D화성 앞으로 몰려가 내뿜는 악취 항의하며 시위 벌이고 여기 보니까 경찰을 폭행했네.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강제 해산했대. 시민들이 정왕동 주민들은 거의 환경운동가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쭉 몇 년간을 하여튼 정왕동 일대가 다 그랬고요. 이쪽 그 능곡동이나 이쪽까지도 그 시화공단에서 악취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하면 뭐 대기 오염에서 뭐 나쁜 물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잖아. 환경 오염하면 특히 대기 오염은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건강이 악화될 것 같은 그 나쁜 물질을 우리가 흡입하거나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왕동 이 시화공단이 또 하나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악취예요. 이거는 건강에도 나쁘지만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 사람을 살 수 없고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냄새. 그래서 악취 방지법이라는 악취법이 만들어져. 그 전에 이런 법도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정왕동 주민들의 공의예요. 계속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인가 2005년에 악취 방지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정부 당국 전문가들도 환경 대기 오염하면 그런 나쁜 물질에 의한 우리 건강의 훼손이나 환경의 훼손을 생각하는데 그 플러스 악취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서 악취도 환경 공해로 해서 또 민원도 이거 2006년인데 2006년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이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왕동에 사시는 분들 살만한데요? 어떤 분들은 살만한데요. 그 전에 저도 처음에 이제 한 15년 전인가 한 와서 정왕동에 갔어요. 차를 몰고 회의 있어서 처음 간 거야. 경기공업대에 회의가 있어서 딱 갔는데 이제 차 문 닫고 가니까 나 몰랐어. 근데 경기공업대 가서 문을 차 시동 끄고 탁 문 내리는데 난 차가 타는 줄 알았어. 내 차가. 막 야 큰일 났네. 그래서 막 본넷도 열어보고 막 했는데 그 냄새가 내 차가 타는 것도 초기가 아니에요. 초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완전히 반이 탔을 때 나는 완전히 막 탔을 때 냄새가 풍성해졌을 때 있잖아요. 막 심해졌을 때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문 열고 막 환기시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그 주변에 다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에코센터 옆에 에코센터가 거기 옆에 있잖아요. 에코센터 아마 옛날 같으면 그 오지 근무 수당을 더 줬어야 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은 좀 낮아도 거기 그래도 아직도 지금은 악취 지도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공장에 무슨 냄새가 뭐 때문에 난다까지 다 알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 시흥의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 하도 이렇게 정왕동 15만 20만 주민들이 다 환경운동 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뭐 어느 공장에다 딱 나와요. 악취가 난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자꾸 계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고요. 그런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삶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봤어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거든. 그나마 좀 100옷이 분양되고 서울대 들어온다니까 그쪽 올랐지. 그전에는 거기 쌌어요. 안 올랐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 본 거죠. 여기 보시면 뭐 COD 17 하여튼 엄청 높잖아요. COD가 높다는 거는 COD, BOD 뭐 이런 거 공부하셨대요? 17 뭐 이렇게 돼서 97년에 정점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그런 주민들, 환경운동가들, 환경단체들의 그다음에 시가 노력해서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국가에서도 국가 사업으로 한 거예요. 시화공단은 국가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낮아져서 하죠. 지금 보면 COD 10 이상은 5급수, 5급수면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땅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2.76, COD 2.76, 3 이하 2급수까지. 지금은 시화호가요 많이 그 왜 그러냐면 시화호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아서 이게 좋아진 게 결정적으로는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과학이 발달하고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 환경단체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괜찮아진 게 저걸 막아가지고 민물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그걸 바닷물을 논에다 대면 안 되잖아요. 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민물로 만들어서 농사 지으려고 한 거죠.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썩고 해서 민물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해수가 유통되게 해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력 발전에 의해서도 조력 발전소 가동되기 전에는 저기 대부도 넘어가는데 그쪽 뚫어서 하다가 지금은 뭐 조력 발전소 자체가 해수를 유통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CO 수질이 그래서 2014년에 2.76까지 COD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수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5급수 있잖아요. 특수한 정수 처리 후 특수하게 뭘 정수를 그 당시에는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난 게 뭐 주민들의 그런 그다음에 환경단체 시야공단 공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막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민간 새마을회에서도 새마을의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 그 환경보다는 주민들의 이런 협동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면자주 협동. 근데 시야공단 그쪽에서는 새마을에도 환경에 대해서 하고 주관은 녹색연합이라는 지금 뭐 설악산 지킴이 하시는 분들 해서 이제 이런 토론회 같은 거 하고 노동자 시민 토론회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단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일을 뭐 교사들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 아빠하고 엄마일 텐데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을 개선해. 거기에 주민들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남편이 부인이 가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에 의해서 주민과 단체들 많은 사람 우리 시흥시 구성원들 담수화 민물 포기하고 다시 해수로 시야호 바꾸고 그다음에 그런 악취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단속도 했지만 단속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줘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가 저렇게 방조제도 맡고 공단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거기서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지속이라는 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4,500억 정도를 내놔요. 대기 개선, 악취 개선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해서 공장마다 그런 악취 또 이 공장에서는 이 공정 뭘 만들 때 꼭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해. 근데 꼭 필요한 근데 만들기 위해서 냄새가 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기술 지원이나 예산 지원들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여기는 악취 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시흥 그쪽은 악취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하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악취 지역이 사는 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되잖아요. 악취 지역으로 하면. 그래서 하고 시야호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데를 막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리스트 가지고 막 체크하고 신고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일정도 소정의 급여 비슷하게 이렇게 받으시면서 다녀요. 민간환경감시단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감시하고 다녔어요. 신고하고. 민간환경감시단. 그래서 이거 민간환경감시단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것도 우리 시가 하여튼 유명한 감시단이에요. 아까 만든 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설치해서 니네 수공은 책임이 있으니 4,500억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개발 계획을 수자원공사라는 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단체, 시흥시
뭐 다 모여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아까 MTB라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 시흥에 그것도 원래 면적이 더 넓었어요. 근데 줄였어요 그걸.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넓게 개발해서 공단 지역을 더 넓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화공단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공단을 또 만들어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근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 거다. 첨단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뭐 첨단으로 하고 면적을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죠. 데모만 할 수는 없잖아요. 데모를 그렇게 해도 시어를 막는데 지네 뜻대로. 이제 여기서 좀 철학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저렇게 개발할 때 그 개발 계획에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고 막아내냐. 막을 수 없을 바에 차라리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이루어온 결과를 좀 더 끌어내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의 가치의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이런 것만 가지고도 뭐 많이 논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에코센터도 정왕동에 이거 처음에 에코센터를 유치한다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근데 요점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에코센터 처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걸로 하는데 이건 이제 정부에다 공모 사업 같은 걸 하거든. 어느 시에서 할래? 그럼 여러 시에서 막 내잖아요. 우리 시에 해주세요. 우리 시에. 근데 우리 시로 유치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같은데 이걸 해서 에코센터가 이런 걸 해주셔야지 국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환경 취약 지역이야. 또 그걸 우리 10분 활용해서 시에서는 그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많이 낮아지고 악취도 아까 98년, 97년 막 데모 엄청 2천 건들이 이제 시민들 우리 또 정왕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데모하고 신고하고 막 민원 넣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악취 나면 정왕동 주민들은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참질 않아. 다른 시 분들은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좀 이러다 없어지겠지. 첫 번째, 그죠? 이러다가 안 나겠지. 그러다가 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또 나. 옆에서 누가 신고 안 하나? 근데 우리 정왕동 주민들은 안 그러세요. 바로바로 그냥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민간환경감시단도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해놨어요. 그래서 2013년에 300건으로 줄은 거죠. 계속 아직까지도 뭐 악취나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좋아질 거라고 봐요. 또 하나 정왕동 그런 악취의 아주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우리 시흥시거든요. 맑은 물 관리센터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레기 소각장 그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거 만들 때도 맑은 물 관리센터 이런 거 만들 때도 물을 깨끗이 정화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 냄새도 안 나게 잘 시설한다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 냄새 엄청 나고 하는데 그거 지금 한 몇 천억 들여가지고 다 현대화시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사회 운동가인데 이게 시흥의제 20일에 와가지고 반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을 칭찬 안 하고 공무원과 싸우는 게 잘못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제가 주였었는데 여기 시흥의제 21은요 시의 예산을 받으면서 시와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기관이라고 그래요. 시의 기관도 대표가 시장이에요. 민간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막 깎여서 지금 좀 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와 수질도 아까 보셨듯이 하여튼 이런 환경들은 시흥에 뺀이 없다. 그죠? 이거 전국에 그래서 이 시아오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잘 아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갯골 생태공원 이것도 시흥반이 없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저런 과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습지보호지역 됐다고 하시지만 이 습지보호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과정들이. 그래서 이 갯골 생태공원과 갯골 생태공원과 시흥 갯벌 습지보호지역. 갯골. 딴 데는 갯골, 시흥만 있는 거예요. 갯골 생태공원. 다 갯벌로 통칭하잖아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우레뺀이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갯골. 이렇게, 긴, 이게 2점 몇 킬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골짜기로, 물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사시면서 갯벌에 많이 가보셨지만, 이런 거 보셨대요? 안 보셨잖아요. 저도 시흥에 와서 놀란 게 정왕동의 환경하고 여기예요. 여기를 한 15, 16년 전에 왔는데 제가 어디야? 여기 이제 방산대교거든요. 여기 소래포구 가는데 여기를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시흥 YMCA에 있었는데 YMCA가 여기 있어. 은행동에. 차를 타고 쭉 해서 정왕동에 가는 거야. 가는데 여기를 쭉 가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난 땅이 그때 그 가을이었어요. 빨갛게 돼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여기 물길이 쫙 있고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쫙 있어. 야, 저게 도대체 땅이야, 갯벌이야, 뭐 또랑이야, 아니면 그리고 저 땅은 누구 거지? 뭐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웅대하게 컸던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차 타고 가다 요 세워가지고 여기서 봤어요. 와, 진짜 하여튼 끝내주네. 이게 이런 걸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흥팬이 없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여기는 이런 염전이었어요. 1930년대에 일본이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이 서해안에 염전이 들어오는 지역은 첫 번째 바닷물이 있어야죠.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바닷가 가까워야죠. 이런 바닷물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그렇지. 햇빛이 좋아요.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다가 있고 햇빛이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의지에 와서 시흥시민 햇빛발전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이 좋아서 딴 데보다 발전이 좀 더 돼.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햇볕이 좋아야지 발전량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염전이었다. 이제 30년대 이렇게 해서 여기 소금 엄청 비쌌어요. 국가에서 하는 전매 사업이었어. 그래서 여기도 생산량이 엄청 났죠. 근데 이게 이제 공업용 소금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소금 생산 안 해. 여기 보시면 막 이런 거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소금, 이게 90년대야. 이게 폐업 이후에 이렇게 방치되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게 일제시대 때가 좀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집이 여기라 그러면 이 소금이라도 가져가야지. 폐업되니까 그냥 방치가 된 거죠.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폐업되고 나서 시민들도 시청 당사자들도 그냥 여긴 폐염 지역이야. 염전을 폐했다. 갯골 생태공원, 습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연환경 이런 개념으로 여기를 보지를 않았어요. 자연환경, 습지, 공원 뭐 이런 걸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공장 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왕동 공장 닫으면 거기 가나요? 안 가지? 여기도 소금 생산 공장이잖아요. 공장 닫은 거야. 폐염 지대야. 그냥. 그런 개념으로 90년대까지 본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야. 땅 주인은 있지. 여기 땅 주인은 있는데 이 염전하던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 성담. 거기서는 이걸 뭐 할까 하고 막 고민을 했겠지. 이 넓은 땅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고 그 땅 주인만 여기에 관심이 많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관심 있게 해가지고 골프장을 만드셨잖아요. 돈 많이 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폐업되고 나서 저런 이제 소금 창고가 쭉 있는 거. 최용숙 선생님이라고 이 갯골만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최용숙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긴데
그 소 키우던 분이에요. 뭐 남편 저기 개수리에서 여기 토박이이신 분한테 시집 온 거야. 시집 와가지고 이제 소만 키우셨어.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됐네.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구나. 근데 소 키울 땐 너무 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반 농사보다 소 키우면 하루도 집을 못 비웁니다. 그러니까 고생 엄청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보상 이 원주민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러지 땅은 많아요. 우리 외화동에도 아들은 뭐 1년 단위로 외제차를 바꿔요. 연예인 외제차 있잖아요. 이런 것도 타고 다녀요. 근데 아버지는 경운기 타고 논에 갔어요. 땅 엄청 많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최용석 선생님네도 이제 원주민 토박이라 땅이 좀 있고 소 키우시던 데를 다 보상을 받으니까 돈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 그 전에 소를 키워야지 현금이 도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사진에 이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배우시고 해가지고 지금 시흥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사진 찍은 거야. 저 이거 썼다가 그분한테 혼났어요. 그분은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찍으시고 남기는데 제가 잘 아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 시흥 갯벌 습지보 지역하려고 시흥 갯벌 사진전을 했어. 근데 사진 제일 멋있게 찍은 게 우리 최용석 선생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사진을 그냥 다 구해가지고 딱 전시를 해놨어.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저 이뻐해가지고 저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시흥 갯골의 역사 보시면 1934년, 36년 이때 이제 저기가 갯골 주변이 갯골은 한 물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유 수면이에요. 하천이든 그거든 공유 수면이라고 그래서 다 국가 소유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유지인데 그건 한 2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유지 골프장 뭐 다 포함하잖아요. 그럼 한 158만 평 정도, 150만 평 정도 돼요. 근데 96년에 이제 문 닫아요. 아까 그런 사진. 99년부터 99년, 2009년 뭐 한 15년, 16, 17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그 가치를 좀 빨리 아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 YMCA나 환경운동연합이 여기를 보존해야 된다. 갯골이 여기 중요한 지역이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공장 문 닫은 지역인데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폐염전도 아니다. 구염전 문으로 옛날 염전이었다. 이런 호칭도 바꾸자.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래 지역, 소래 있잖아요. 거기도 인천 소래 지역, 지금 소래해양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같은 소래 염전 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땅덩어리야. 소유주도 하나고. 여러분들 그 골프장 소유주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그 염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천에서부터 거기 이제 염전 있잖아요. 그 염전을 그 성담 소유주한테 사요. 그다음에 그쪽 염전 땅들은 거의 다 이 성담이 골프장 업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그 염전 땅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땅값이 엄청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인천 쪽에서 생태공원 조성해요. 47만 평 정도를. 그걸 성담한테 매입해가지고 인천 쪽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발맞춰서 여기도 뭐 2000년부터 이제 우리 시흥 갯벌 그쪽 보존하자고 시민대책위도 구성하고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행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시민들 불러 모아서 행사도 하고 뭐 해서 2003년에 여기를 진짜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진짜로 좋은 곳이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공유수면 아까 물 들어오는데 거기 포함해서 양 사이드로 100m
지역까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대로 됐어요, 지금. 100만 평, 한 공유 수면 다는 지금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수변부 100m는 100m까지는 못했어요. 50m까지는 공원 지역으로 지정. 땅은 다 용도가 있어요. 거기 그냥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 녹지 지역하고 개발 지역 구역 중에 일부를 공원화 할 거다. 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요. 양쪽 50m를. 그러니까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그 공원 지역에는 공원 외에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장도 그 공원 지역 제외하고서부터 지은 거예요. 골프장이 지금 갯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골프장 딱 그 마지막 그 울타리 보면 공원 지역까지 딱 해놨어요. 그거까지는 얘네들이 왜 더 안 했지? 그거는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을 한 대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3년부터 그런 제안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인천도 하고 해서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조성해요. 445만 평. 저기는 한 47만 평, 인천은 우린 45만 평 정도를 해서 하고요. 한 700억 정도 해서 들여서. 근데 700억 중에 반이 땅값. 요새는 뭐든지 도로를 놓든지 다리를 놓든지 뭐라든지 토지, 아파트 질 때도 그렇잖아요. 그린벨트에도 아파트 줘도 제일 많이 부담된 원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토지 비용. 건물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토지 비용. 근데 시는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터이고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성담 거기는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죠. 거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내가 땅 주인 입장에서도 그래. 100만 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이걸 놔두래. 그럼 사주던가. 정당한 시세에서 그럼 팔 수도 있어. 근데 사지도 않아. 아무것도 못하게 또 50m 공원 지역으로 해놨어. 내 땅에. 그럼 토지주 입장에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 변화인가. 내가 사회운동가거든. 근데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왜 자꾸 바뀌냐.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네. 예전에. 네? 하여튼 그 성당에서는 하여튼 성당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걔네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 창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예전에 아주 명물이었어요. 그 갯골 생태공원에 대해서 시화공단하고 시화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갯골 생태공원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2007년부터 성담은 아마 그 땅을 좀 구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세워간 것 같아요. 성담에서는 그 땅을 그냥 세금만 내고 토지를 보유하면 세금 내거든요. 재산세 뭐 이런 거. 네. 세금만 내고 그냥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아. 땅이 너무 커서. 땅 그 시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공원으로 지정한 데라도 지정만 해놓고 사주지도 않아. 시도 돈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럼 지정했으면 좀 사주던가. 근데 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금은 많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죠. 자꾸 걔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이 좀 걸리네.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강서관이 변한 거 아니야? 성담에서 저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내려고 그러겠는데. 그래서 골프장 2008년에 소금창고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철거해 버려요. 그걸 왜 철거하냐면 그걸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그게 일제시대 때 지어졌으면서 40개 가까이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들은 서울 정동 이런 데 가면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 건물 고풍스러운 건물들 있잖아.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많거든. 구한말이나. 그러면 그거 고풍스럽고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걸 근데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보존하거든. 우리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지정하려고 그랬는데 부셨어. 지정하기 하루 전날.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나중에 그 관계자, 성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래요. 그건 당신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내 땅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그걸 하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지정하려면 행정 과정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걸 문화재청에다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문화재청에서 조사하고 뭐 서류만 올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그 주인인데 그 땅에 있는 지상물도 그 사람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얘기 안 하고 내 집에 있는 걸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나도 이해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신 거야. 저걸 문화재로 지정했다가는 자기 땅에 문화재가 있으면 개발을 뭘 못하겠거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문화재가 생겨. 그것도 한 40개 정도가. 그러면 문화재를 철거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겠거든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더라고요. 뭐가 이후에 어려운지 개발할 때. 그건 검토는 안 했는데 그 관계자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 부신 거야. 그것도 잘못이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성담편은 아닌데 선생님 편에 선생님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선생님 집 마당에 근대 옛날에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뭐 큰 석탑이 있어. 석탑이 있는데 그거를 나하고 상의 없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보물로. 물론 선생님은 자랑이겠지. 야, 우리 내게. 근데 그걸 개발하려고 자기 집터를 개발해서 거기 집터가 좀 커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려고 아파트 단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연립 빌라라도 이렇게 지려고 그래. 근데 그걸 지정해 놓으면은 못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부시고 또 이런 거 부시면 또 환경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또 데모하고 그 성담에서 이마트 운영하거든요, 정왕동. 그래서 맨날 거기다 저 촛불 켜고 이마트 이용하지 말라고 막 하고 본사 서울에 있거든요. 본사 찾아가고. 하여튼 그래도 뭐 부신 걸 어떻게 없어졌어. 너무 좋은 게 너무 좋은 자연환경과 문화재급의 유산이지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골프장 조성한다고 그랬죠. 이제 없앴으니까 바로 골프장 조성한다고 하고 그래 거기는 골프장 조성해라. 나는 여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쟤네가 골프장 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 계획들하고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다 그래 우리 빨리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야 되겠다. 안을 그 공유 수면에서 한 200m까지. 그럼 골프장을 확 먹어 들어가거든요. 땅을 200m까지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습지보전법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거기 보면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구역이라고 좀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호지역보다 더 넓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NGO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제 이걸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시흥시 관계자들이 협의해요. 요 골프장 짓다 지면 안 되니까 협의하고 해서 막 그
논의하고 막 해가지고 지정하려고 하고 이제 이거는 그 골프장 건설 계획을 알고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이도 어촌 계장, 오이도에 사는 어촌 계장님도 오셨어요. 거기 이 물이 오이도 앞바다로 나가거든. 갯골에 들어왔던 물이. 오이도 앞바다가 골프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걸 물론 그 허용 농약을 쓰겠지만 그래도 오이도 앞바다까지 흘러가지고 영향을 바다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건 저예요. 이거는 장곡동의 청년회 회장. 장곡동 그 갯골 생태공원. 이게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민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반대했지만 골프장은 들어왔어. 반대해도 안 되는 거죠. 법적 제도적으로 일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 조사하고 빨리 그 골프장 하기 전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자고 하고 그래서 습지 보호지역을 하려면 또 그 행정 절차가 있어요. 공청회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맑고 푸른 시흥 21이 주관해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고 국토해양부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 전문가들 모셔다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또 반대하셔가지고 성담 그 토지 소유주인 성담 포함해서 그 일대에 주변에 땅을 갖고 계신 원주민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값도 안 올라. 근데 보호지역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 땅 그분들 땅하고 멀리 떨어졌어요. 물론 성담 땅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이 150만 평 옆에 있어 주거지에. 근데도 보호지역 그린벨트에 또 주변에 보호지역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분들 저 다 아는 분들이요. 그 뭐 원주민들이고 저 이거 할 때 그분들한테 뭐 석환이 너 이놈의 새끼 너 뭐하는 놈이냐. 우리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해줘야지. 내가 형님들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호지역 하면 좋아질 거예요. 람사르 습지 뭐 이런 거 되면요. 막 관광객도 엄청 오고 형님들 저기 논현동에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좋아져요. 근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하셔요. 그래서 뭐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분들한테. 야 여기를 그린벨트 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네가 지금 동네 들어가면 형님 동생 저는 이제 여기 올해 의제 뭐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또 매화동에 다 아는 형님들이에요. 지금도 만나요. 그분들 우리 갯골 습지보호지역하고 작년에 람사르 습지라고 있어요. 람사르 습지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또 오셨어요. 너 또 뭐 하는 거니? 그리고 시에서 관계자들 회의 하는데 다 오셔가지고 절대 반대다 우리. 지금도 습지보호구역 철회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아직 해산 안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70% 이상은 다 찬성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고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가야 돼. 그래서 이분들 오셔가지고 반대하셔가지고 이거 봐요. 다 할머니들. 차로 3차 모셔갖고 왔어요. 성담에서. 그 공청회 제가 하고 있는데 진행 사회 보는데 다 점거하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대책이 예전에 제가 데모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막 학교 급식 해달라. 그다음에 비리 저지른 시흥시장 물러가라 데모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황량한 공원 벌판 공원이나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도 또 좀 그런 게 이렇게 반대를 하셨지만 습지보호지역은 지정됐어. 저는 골프장은 반대했지만 골프장은 들어섰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2008년도에 성담에 골프장 만든다고 했다가 또 무슨 이유인지 이제 골프장 안 만들어요 하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다시 추진하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골프 개발과 보존이 지금 막 1년 몇 개월 단위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보존해서 생태공원 보호지역 하자. 소유주는 골프장 만들어서 개발하자. 이게 막 개발과 보존이 하여튼 화두예요. 환경에 관련해서는.
이걸 잘 조화롭게 조화를 시켜야지 지속 가능하죠. 그걸 하는 게 우리 시흥의제 21이에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 지속 가능해야지. 이런 개발만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니까. 또 환경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사회 문화적 경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필요한 게 있듯이.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화두예요. 하여튼 근데 이 당시가 2010년부터 2007, 8년부터 계속 이제 그런 대립과 이런 관계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성담에서 2011년도에 확정해요. 우리 골프장 짓겠다. 그래서 승인 다 받아서. 그리고 우리 다음에 습지보호구를 지정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지만 다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철회 대책위가 아직도 있어요. 철회해라 습지보호구역. 저거 뭘 왜 거기다 습지보호구역을 하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2012년도에 하고 작년에 생태공원은 완공됐어요. 계속 생태공원이 오시면 공사 중이고 일부분 막 바뀌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완공 상태예요. 1단계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 50m를 물 들어오는데 양쪽 50m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아직 지정만 해놓고 뭔가 공원이면 여러분들 편의시설이나 좀 이렇게 이용시설을 공원에는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해놨잖아.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요만큼은 사서 여기도 다 이 골프장 업주 땅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은 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여기 나무 사이가 뚝방길이야. 잘 다니시는. 여기 옆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50m야. 여기가 공원 지역이에요. 여기 뚝방길 걸어가는 갯골길 걸어가는 길 옆으로 여기 이제 이 골프장이 쭉 완공돼서 골프장이 요 선까지 딱 돼 있어요. 여기 골프 연습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 뚝방길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50m 나와요. 여기 공원 지역이야. 여기하고 여기도 반대편에 길 있죠? 여기서 여기 50m는 공원 지역이야. 지정해서 이 토지 소유주라도 이 땅에다가는 골프장을 못해. 지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 그럼 논만 해야지. 거기에 논 메꿔서 집 지면 못 져요. 그죠? 다 용도별로 해놨잖아. 그래서 요건 사서 했는데 요건 못 샀어. 요거 쭉 방산대교까지 하면 이 양도 이것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뭐 몇백억, 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 계산해보면 이게 평당 한 6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하거든요. 지금 땅값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짓고 현재는 여기 공원을 조성해놓고 이 길 주변 여기 물길 주변은 여기 있잖아요. 이 뚝방 안쪽은 습지보지요. 이 물길하고 공유 수면으로 해서 지금 지금 다른 곳에는 없는 시흥만의 환경. 첫 번째 시화호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갯골 생태공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이제 가을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걸 염생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염기 바다 이게 좀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길이 없어. 이런 그 갯벌인데 이렇게 갯골이 순천만도 넓은 그 갯벌이잖아요. 갯벌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갯골은 있어. 순천만 배로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이제 갯골은 있는데 순천만과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는 이 급격한 경사와 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죠? 한번 가보시면 되게 깊어요. 이 물이 들어오는 양들이 조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극경사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무슨 뭐 천연기념물이 물론 있어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뭐 또 있는데 뭐 서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철새들 엄청나게 오잖아요. 막 하는 그런 쪽으로 뭐 새가 오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에 지정할 때 첫 번째 지정 이유는 경관적 우수성. 이제 생태적 우수성, 경관적 우수성 뭐 여러 가지가 지정 조건이 있는데 여기 경관적 우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런 여기 오면 다 전문가들도 감탄해요. 그래서 요 안쪽 여기는 또 아니야. 보호 지역이. 여기 여러분들 습지 보호 지역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습지 사람들하고 가면 어디가 습지 보호 지역이고 공원 여러분들 일반 시민보다는 조금 시민들에게 안내나 설명을 그래도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하여튼 이 물이 들어오는 곳을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이 공유수면에서 이 뚝방길 사이가 습지보호지역인데 이 습지보호지역 중에서 이 땅하고 요 앞에 땅은 또 아니에요. 여기는 또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지번을 찍어보면요. 이 지도 띄워놓고 지번을 띄워보면 공유수면은 지번이 없어. 번지수가 안 나와. 공유수면이야. 바다에 지번이나 뭐 주소가 없거든. 근데 여기는 주소가 나와. 옛날부터 땅이었던 곳이다. 소유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국가예요. 기획재정부라는 국가 소유 땅이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공유수면 중에 유일하게 지번이 나오는 곳이 요 땅하고 요 옆에 땅이야. 여기는 지번이 있어서 여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갯골 생태공원과 시흥 갯골 우리 시흥의 자랑이고 다른 곳에는 없는 우수한 시흥의 환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수지가 많아요. 저수지가 많다는 건 뭐죠? 농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환경을 공부하시지만 역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 300년 전에 그런 이제 저기 염전 짓고 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저쪽 오이도 쪽에서는 고기 잡고 거기는 일부야. 시흥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부 뺀이 안 돼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공단 들어선 다음에 사람이 많아졌지 지금 없잖아. 일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게 시흥 사람들이. 근데 농사를 짓고 대다수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저수지, 그다음에 하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시흥이 물론 예전엔 다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여기에 호접보를 만든 이후부터 저수지가 많다. 저도 처음에 이사 왔는데 이거 저수지가 많고 물이 많아서 그런지 안개가 엄청 끼더라고. 정왕동 사신 분들 정왕동에 안개 자주 끼나요?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부천에 살 때는 없었던 안개가 여기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물이 많은가 보다 해서 곳곳에 저수지가 있고요. 이 저수지 주변으로 농경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수지도 조금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저수지나 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호하고 공부하시고 여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수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수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저수지 아카데미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저수지를 잘 활용하면 지금은 농사용으로 쓰고 있지만 관광용, 쉼터용 뭐 이런 걸로 물왕저수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목감동에 아파트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왕저수지를 주변으로 한 그런 시민의 쉼터, 삶의 질이 그런 저수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환경을 좋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래서 저수지가 관광용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시흥시의 저수지들이 잘 모니터링되고 보호됐으면 나중에 좋은 자산이 되겠다. 물론 농사 져가지고 먹고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래요. 시흥과 이런 수도권에선 농사 짓는 거 사실 생산성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물론
친환경 농업이나 생태 관광이나 뭐 이런 걸로 전환하지 않고 농업만 해서는 저 비싼 땅에서 논이지만 엄청 비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논 갖고 논 조금씩 팔만 아까 아버지는 놔들고 경운기 타고 가시지만 자식은 외제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타요. 그리고 땅이 이 값이 비싼 데에 비해서 이 정도 원가를 투입하면 얼마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농업은 사실 수도권에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농업은 농업이 아니라 관광농업, 생태농업 뭐 이런 걸로 도시농업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관행농업으로 하면은 생산성이 안 맞아. 근데 거의 관행농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수지, 시흥시 농사용이나 관광용으로 지금 초기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천은 사실 뭐 저는 도심지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드러나지 않고 빼어나진 않는데 하천도 도시에 있는 하천은 사람들한테 요새는 청계천이 대표적이잖아요. 시민에게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청계천 복개했던 걸 뜯었잖아. 물론 지금 뭐 거의 콘크리트 발라서 물을 흐르는 자연형 하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흥의 하천도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흥의 하천들은 하천이 그렇잖아요. 수원이 있고 산 쪽 대개는 그런 데서 조금 졸졸 흘러다 점점 커져가지고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시흥의 하천은 대개가 다 서해바다, 소래포구 쪽으로 뭐 대표적으로 하천이 있는 게 뭐 목감동의 목감천, 보통천이 우리 가운데 은행천, 은행동, 신천천, 뭐 장현천 우리 여기 쪽에 이런 주요 하천들이 있는데 다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천에 대해서 목감천은 저쪽에 목감동에 있는 안양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갔다 바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바다로 가거든요. 목감천은 한강 거쳐서 저 김포 쪽으로 해서 바다로 빠지고 나머지 하천은 서해 바다로 다 은행천 이런 것들은 소래포구 쪽으로 해서 서해 바다로 가죠. 목감천에 좀 행로가 좀 이쪽으로 나였으면 금방 바다로 갈 텐데 돌아 안양천 쪽으로 해서 한강 쪽으로 해서 바다로 가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딴 곳에 없는 거 시흥의 인공하천 정왕동에 이것도 시화공단 조성과 의 영향인데 하천은 없는데 하천이 아닌데 간선 여러분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농장 같은 거 할 때 밭 일굴 때 물빠지라고 고랑 만들거든. 그죠? 밭에 만든 고랑이 아니라 아파트 주거지에 만든 물 빠지는 고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빠지라고 이렇게 파놓은 거야. 그런 비유를 하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정황동에 사는 분들은 이게 하천이다 생각하는데 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이 어디서 옹달샘이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쭉 다른 지천하고 합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그런 수원도 없고 여기 원래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 지면서 공단 지면서 물 빠지라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이제 그쪽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거지. 이걸 생태하천 물 빠지는 데로만 만들지 말고 하천 개념으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이거 이름도 붙이고 지금 정왕동에서는 이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지 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좀 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왕동 주민들께서 이 하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선생님 어디 사세요?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흥의 그 저수지와 물길을 쭉 이은 게 우리 시흥에서 띄우는 게 바라지라고 바라지 물길이라고 띄우고 있어요. 이걸 브랜드화해서 이게 어디냐? 물왕저수지인가 보다. 물왕저수지. 그다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이게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물왕저수지 다음에
호접벌이 나오고요. 그 호접벌 사이에 뭐 보통천이 흘러요. 그다음에 연꽃단지 지나서 갯골 생태공원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물왕저수지부터 쭉 물길이 해서 갯골 생태공원 지나면 월곶 나와. 월곶 나오고 그게 오이도로 가. 그래서 이게 물길을 쭉 이어서 물길 주변에 이렇게 생태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들을 계속 조성하거나 만들고 보존하고 하고 있어요. 시흥이 없는 다른 곳에 없는 거 우리 시흥의제 20일 제가 사무국장으로 다른 곳 그래서 시흥의제 20일도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시흥 20일 실천협의회가 원래는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을 만든 게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시민들 공모를 했어요. 이런 민과 관, 시흥시와 민간단체, 환경단체, 주민들, 기업인들이 함께 시흥의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해보는 단체를 만든다. 이 단체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고 공모를 했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겠죠. 근데 우리 시흥 시민들은 맑고 푸른 시흥 20일이라고 하자. 시흥 20일을 실천협의회는 있는 거고 요 앞에다 뭘 붙일까 해서 근데 다른 도시에도 거의 다 있어요. 자치단체는 이런 20일이라고 그래. 일반 시민들은 또 편하게 20일 조직이 거의 다 있는데 안산은 뭐더라? 화성은 뭐 기분 좋은 화성 20일인가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는 녹색 20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맑고 푸른으로 해서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대표는 시장님하고 민간. 이게 왜냐면 행정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자는 의미예요. 이 협력에 의해서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그 단체의 고유 목적이 있어요.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뭐 YMCA는 청소년이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하는데, 저희들은 민과 관이 시흥시청과 민간, 시민 영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시흥시를 만들어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사회 문화도 통합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생긴 게 저희 시흥의제 20일입니다. 시흥의제 20일은 또 나와요. 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우리 지금 기후변화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지구가 이상하게 되겠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망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온 게 72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래서 야, 지구가 이러다가는 지속 가능한 우리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겠다. 이러다 진짜 지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쭉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나와요. 야, 그냥 발전이 아니라 그전에는 발전만 하면 다 잘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모든 게 해결될지.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발전이.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인식 하에서 92년에 브라질에서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환경과 개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국제회의,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의제 20일, 여기다 시흥만 붙이면 시흥의제 20일. 의제 20일이라는 걸 대통령들이 사인해서 채택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행동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자. 환경은 이렇게 보존하고 하는데 경제는 어떻게? 빈곤도 퇴치해야지 빈곤도 없어야지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런 뭐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그런 게 의제 20일이라는 이제 정상들이 모이면 뭐 MOU 합의서 뭐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언이나 무슨 헌장을 채택하는데 이때 채택하면서 지방정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행동계획, 나라별 행동계획을 지방도 세우자. 지속가능한 행동계획을. 그래서
시흥의제 21이라는 지속가능한 시흥시의 행동계획을 지방행자치단체도 만들어라 해서 시흥의제 21을 만든 거예요. 그 행동계획이 시흥의제 21 그러니까 목표 지속가능한 시흥시의 발전 목표가 시흥의제 21이라고 보고 그 의제 21을 실천하는 기구가 말코프른 시흥 21이에요. 파트너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흥의제 21은 행동계획 지속가능한 시흥시의 행동계획이고 그 계획을 함께 실천하는 게 말코프른 시흥 21.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도 어려운 데다가 우리 말코프른 우리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흥의제 21이 말코프른 새마을이나 이런 거는 금방 아시잖아. 민간환경감시단 뭐 이런 것도 금방 우리는 몰라. 도대체 말코프른 시흥 21이 뭔지 시흥의제 21이 그래서 이거 이름을 올해 바꿨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근데 이것도 어려워. 고민입니다. 하여튼 그런 조직에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시흥의제 21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시흥의제 21은 단체 이름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에요. 목표. 근데 쉽게 이게 브라질 이후에서 의제 21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단체가 시흥의제 21이구나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말코프른이에요. 말코프른 시흥 21.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 유엔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10년 단위로 확인해요. 지방의제 잘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유엔에 보고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10년 단위로 국제회의를 이렇게 개최해. 그래서 점검해. 재작 2012년에 20년 기념으로 브라질에서 또 정상들 우린 이명박 대통령이 가셨는데 다 모이셔가지고 또 회의하는데 저도 난생 처음 브라질에 가봤잖아요. 멀긴 멀더만요. 가장 먼 곳이에요. 우리 나라에서. 또 싼 비행기 타고 간다고 영국 공항에서 13시간을 잤어요. 그 다른 항공 바꿔 타야 돼서. 하여튼 그래서 탄생한 거다. 우리 시흥의제 21이. 예. 근데 아까 우리 환경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흥의제 21을 잘 모르시고 저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너무 안 한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회 있고 공동회장 아까 있고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저희는 이제 사업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민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길에 대해서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길 실천단, 물길에 대해서 교육해가지고 물길을 모니터링해요.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게 실천단을 만들고 이 정책위원회에서는 시와 전문가와 여러분들 같은 분이 모셔가 같이 정책을 발굴해. 여러분들이 이제 에코센터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의제에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에도 참여하시고 저런 사업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흥의제 20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나 행동 계획이잖아요. 이걸 12개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시하고 같이 민간단체와 같이 짜놨어요. 도시계획 분야, 교통, 대기, 하천, 습지. 하천 습지에서 목표는 뭐냐면 맑은 물과 생물의 종 다양성이 함께하는 하천과 습지의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습지 생물 개체수를 늘리는 거. 우리 시흥 갯벌에 뭐 저서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살거든요.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그 저서생물 수가 줄어요. 없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을 많이 살게 하는 게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하거든. 그다음에 수질 오염도를 낮추는 거. 이걸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저희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는 환경단체는 환경운동만 하고 어떤 단체는 청소년 운동만 하는데 저는 다 해요.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6가지하고 또 평생학습 분야, 노동경제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성평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인지적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조직도 활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조직이 활동하게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는 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 건 예전에는 그 민과 관이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관계 아니면 일방적 관계였어요. 행정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협조적으로 같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행정이 뭘 스스로 하지, 행정보다 시민들이 더 정보와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예전에는 행정이 정보와 자료를 독점했거든요. 행정은 보세요. 시흥시청의 공무원이 1000명이야. 그리고 예산이 뭐 조야 1조가 넘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은 개별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고 행정의 대상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시민의 협조 없이 뭘 하지 못해요. 단 예로 그린벨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지정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도. 지금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습지보호지역 국가에서 지정한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그렇다고 주민들이 예전엔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이 낮고 그랬지만 지금은 공무원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정보와 자료 접근성 요새는 다 정보 개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그거 받아들일 자세를 만드는 게 우리 시흥의제 21의 역할. 우리하고 계속 이제 민간하고 파트너십을 하거든. 뭐 정책 세울 때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대통령이 모여서 의제 21을 채택한 게 파트너십에 의해서 해라. 그런 게 있어요. 채택한 내용 중에 행동 계획 중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못한다. 니네들이. 유엔에서도 권고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확산하고 옛날엔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특히 환경단체하고는 그냥 대립밖에 없었어요. 싸우는 것밖에. 근데 또 그게 일면 그 환경운동 하는 분들의 자세이기도 해요. 싸워야 되는 게. 근데 같이 협력적 관계가 또 돼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조절을 잘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5년 와서 너무 환경 분야 중심으로 일했다. 아까도 목표는 뭐 노동도 있고 여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게 그런 평가가 나와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좀 더 다양하게 구성원들도 다양화하려고 하고 사업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에서 벼룩장터 해요. 벼룩장터 같은 거 제가 전단지 갖고 왔는데 홍보하려고. 저거 안 갖고 가시면 장터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니까 이거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흥시 환경의 날을 주관해서 이번에는 에코센터가 처음에 개관하고 해서 원래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의 날을 에코센터에서 하기로 했어요. 같이 그래야지 에코센터도 좀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많이 온다 해가지고 그 에코센터 쪽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과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길 모니터링하는 팀,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시화공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한 40명 정도가 이 조직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정왕동 주민들, 그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냄새 나는 해서 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흥시청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네트워크하는 조직이에요. 같이 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뭔가 실천하자, 이런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뭐 공익 활동가 워크숍이나 뭐 여러 가지 강좌 같은 거. 요새 작년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는 법인데 요새 또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집값이에요. 오를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하냐. 은행에 넣어둬야 되냐. 넣어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관심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토론회나 강연회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걸 에코센터에서 경제적으로 사는 법 강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부동산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강의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좀 시민들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저희들 해요. 그 다음에 뭐 햇빛 발전소 저것도 제가 시흥의제 와서 이거는 이제 시흥 갯골 습지를 보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래생태공원하고 같은 생태예요. 인천 쪽. 그 다음에 소래포구하고 같이 해야 돼서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 인천시장 누구지 이 사람이? 그 전에 인천시장이 누구래요? 나 이거 송영길 시장님, 그다음에 남동구청장, 배진규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들 다 모시고 인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잘 해가지고 잘 보존하자. 우리 한 땅으로 여기 국가습지공원으로 만들자. 뭐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이분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거든요. 이 자치단체장. 근데 그 모아서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햇빛 발전소는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산해야 되는데 시에서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이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뭐 10만 주식회사 만들어서 주식 팔아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아서 이거 돈 모으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도와주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했는데 그래서 시청 옥상에다 이거 만들어 놨고 전기 팔아서 이웃 돕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갯골 습지학교 갯골 습지보호지역 했으니까 보호할 사람들 안내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사업도 하고 거의 환경일이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하자. 그런 게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과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같이 저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나 저희가 이제 뭐 공지할 때 관심 있으면 들어오시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뭐 강의에서 뭐 저 김재용 교수님처럼 뭐 지식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요. 같은 동료로서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많이 이제 만나 뵙고 되고 논의하게 될 거예요. 이제 활동하시다 보면 또 제가 또 에코센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에코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의견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의견도 전달하고 뭐 에코센터장은 잘 더 받아서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잘 운영하겠지만은 그건 센터장 입장이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의지하고 에코센터가 잘 활성화돼야지 시흥의 환경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알려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눈 보면서 교감하면서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게 멀리 있으면 안 보여. 이것도 이 50대 넘어서부터 좀 저기 멀면 좀 흐려져 뿌예. 그래서 좀 가까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오셨나 그게 제일 궁금해서 저 갯골 습지학교 이걸 할 때도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여기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 우리가 내가 만들어서 공지는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랬더니 그렇게 관심 가지신 분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잖아. 시흥의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고 특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삶 나도 의미 있는 삶 뭐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또 나머지 이런 기관들이 자기 인생에서 좋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어.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소중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나면 반갑게 언제든지
아는 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